3월 20일 코스 5 데이터베이스 앤 SQL for Data Science 윅 1 김민경님 시간인데요. 일단은 제가 미리 조금 제가 보충 자료 준비한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김민경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영재님, 네네. 혹시 제 그 자료 좀 보셨나요? 예. 이게 좀 오류가 있진 않나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좀 예, 준비를 걱정하지 하면서, 괜찮아요. 그 네, 네, 하시면서 제가 네, 그래서 조금 체크해 놓은 것도 예. 있어요. 그냥 그 아, 그래요? 보충 예.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고 네, 네, 또 네, 고은님도 제가 중간중간에 고은님은 지금 실제로 SQL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고 계시니까 네, 틀린 거나 뭐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은 이제 개의치 마시고 중간에 끼워서 보충 네, 설명해 달라 하셨으니까 그냥 마음 예, 푹 예. 놓고 공부하신 그냥 제가 것만 이해한 발표하시면 바대로만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네, 이제 네, 네. 중간 그러면서 서로 공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일단 이제 탑다운으로 큰 오버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잠깐 짧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해야 되니까 그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랭귀지가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랭귀지입니다. 정말 뭐 몇십 년 됐는데 뭐 이걸 SQL이라고도 읽고 SQL이라고도 읽습니다. SQL의 유래를 뭐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보니까 처음 이게 SQL이 나왔을 때 뭐 스트럭처도 잉글리쉬 뭐 쿼리 랭귀지의 약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SQL 하다가 그게 무슨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SQL로 바꿨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그 부르기가 편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SQL, 어떤 사람은 SQL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둘 다 별 문제 없는 거고요. 이거는 SQL을 이제 크게 지금 DB가 옛날에는 그 IBM 그 자기 자료에 보니까 잠깐 그 하이에라키컬 DB, 릴레이셔널 DB하고 하이에라키컬 DB하고 이렇게 그림이 있던데 정말 쌍팔년도 뭐 한 30년 40년 전에 그 하이에라키컬 DB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그 구경도 못 해본 DB일 텐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하이에라키컬 DB를 이제 그 릴레이셔널 DB가 다 대체를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크게 이 SQL DB하고 NoSQL DB, 그 NoSQL DB는 SQL이 아니라서 노가 아니라 not only SQL이라고 그럽니다. SQL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NoSQL. 그러니까 SQL을 뭐 전혀 무시한 건 아니고 그 두 가지의 큰 타입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SQL DB고요. 그래서 요거는 릴레이셔널 RDBMS라고 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고 이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 테이블 형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설명 나올 것과 전부 다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된 그런 데이터일 텐데 정형화된 데이터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NoSQL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최근에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의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해서 이런 이제 그 길이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 이런 데이터들이 막 인터넷에서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형화된 형식으로 안 하고 그냥 그 자체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그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나 보이스 이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 처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요즘 나눠져 있는데요. 그 SQL DB의 아주 유명한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아마 우리 은행도 오라클 DB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SQL, MySQL이라고 하는 DB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써니라는 데서 개발했었는데 그, 개발은 원래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근데 그걸 MySQL을 써니 그 이제 그 라이센스를 샀었는데 써니 오라클한테 합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라클한테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MySQL을 오픈 소스로 개발했던 사람들이 오라클이 자기네 그 주력 상품이 오라클 DB하고 이제 그 경쟁 관계가 되는데 그 MySQL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마리아DB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마리아DB도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오픈 소스라서 누구나 공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MySQL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카카오뱅크가 MySQL을 썼다고 그래서 또 유명해졌죠. 오픈 소스인데. 그리고 그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돼 있는 포스트그레스QL이라는 DB도 오픈 소스인데 요거는 좀 기업용으로 약간 그 좀 기능이 약간 사용하기도 약간 까다롭지만 기능이 더 다양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MS SQL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윈도우 서버에서만 또 구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BM에서는 DB2라고 하는 그 RDBMS를 가지고 있고요. 기업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SAP사에서는 뭐 사이베스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그 이제 다큐ment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다 보면 SQLite라고 그 돼 있는 아주 간단하고 그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정말 그야말로 SQL 그 문장만 쓸 뿐이지 거의 다큐멘트 수준의 간단한 DB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oSQL 쪽으로 가면은 요즘 그 무슨 이제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게 몽고DB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픈 소스 공짜고요. 그 다음에 카우치DB라는 것도 공짜인데 이거는 아파치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NoSQL에 들어가고, 또 뭐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NoSQL DB는 카산드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공짜 오픈 소스예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각자 서버에 설치하는 DB 말고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데서는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도 옛날에 그 벤처 기업이었다가 구글이 M&A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냥 이건 제가 처음에 사스라고 그랬죠.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그냥 서비스로 이거를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쓰는 건 무료 버전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IBM도 클라우드에서 이 카우치DB를 서비스하는데요. 그거는 이 사람들은 클라우던트라고 얘기하고, 그 아마 우리 교재 그 IBM 그 우리 코스에도 이 클라우던트가 뭐 나오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있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SQL DB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럼 큰 차이가 뭐냐? 일단은 퍼포먼스는 NoSQL DB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RDB는 굉장히 느리고요. 그 대신에 신뢰성은 NoSQL DB는 이런 신뢰성보다는 빠른 속도, 인터넷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빨리빨리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릴레이셔널 DB는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쪽을 써야 되겠죠. 우리 같이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그다음에 뭐 가용성은 둘 다 좋고, 특히 컨시스턴시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일관성이죠. 서로 그 테이블 간에 뭐 미스매치가 나거나 이런 RDBMS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제 김경님이 설명하실 뭐 ER 다이어그램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컨시스턴시를 맞추기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푸어합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굉장히 그 휴지 데이터, 라지한 데이터에 옵티마이즈 돼 있고, 그 옛날 사실 RDBM에서도 뭐 라지 데이터를 하는데, 요즘 이 NoSQL이 나온 배경이 워낙 빅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 이제 미디엄에서 라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가 당연히 얘도 좋지만 이 NoSQL DB는 훨씬 높습니다. 그 확장성이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SQL, NoSQL을 보면 무조건 릴레이셔널 DB는 다 SQL DB고요. non SQL DB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뭐 이런 하여튼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김민경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이번에 드릴 이제 사항은 데이터베이스와 좀 SQL의 이제 그 기본 구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SQL에 대해서는 지금 오영재님이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제 뭐 사전적 정의로는 이제 구조와 지리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RDBMS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이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SQL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내용의 이제 내용을 이제 꺼내올 수 있는 이제 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SQL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데이터의 의미를 살펴보면,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이 되겠습니다. 뭐 형태로는 숫자나 문자, 그림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잘 보완이 되고, 좀 저장이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이제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이제 모든 그 엔티티나 관계를 행과 열로 구성된 표 형식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SQL 그 5가지 기본 구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5가지 구문을 이제 좀 분류를 하자면 데이터 정의 언어와 데이터 조작 언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 언어는 이제 보통 이제 테이블을 정의하거나 이제 변경 또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설계자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는데요. 이 create table이라는 이 구문이 데이터 정의 언어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조작 언어는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언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insert, 데이터를 입력하는 구문, 그리고 update, 데이터를 수정하는 구문, 그리고 delete, 데이터를 삭제하는 구문, 그리고 select, 데이터를 읽어오는 구문. 이 정도의 4개의 이제 구문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럼 이제 이 5가지의 이제 데이터 구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제 이 교육 자료에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서 저도 한번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구축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기능을 많이 지원하며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연성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편리한 액세스,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장애나 이게 일어났을 시 복구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는 IBM DB2 웨어하우스 온 클라우드나 포스트그레스QL,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SQL 구문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데이터 정의 하나인 이제 create table 구문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여기 예제에서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OSSO라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거를 이제 예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create table 이 구문의 뒤에 이제 생성할 이제 그 테이블명 OSSO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 괄호 안에 이제 이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컬럼명들, 뭐 항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항목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항목의 각각의 속성을 이제 지정을 하시고, 이제 이 테이블에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이 구조에 맞는 하나의 이제 그 OSSO라는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에 이제 데이터 조작 언어의 이제 하나인 인서트 구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서트 구문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구문인데요. 이 insert into, 이 예제 밑에 예제를 보시면 insert into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생성될 테이블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컬럼 네임에 이제 컬럼 네임을 이렇게 이거는 현재는 6개의 지금 컬럼명이 있잖아요. 그 컬럼명을 나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values라는 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실제 값들을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은 이 테이블에 이제 그 이 예로는 A1, 그러니까 OS ID가 A1이라는 실제 값들이 이제 입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인서트 구문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셀렉트 구문인데요. 셀렉트 구문은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제 SQL 구문의 하나고, 이제 저희도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구문인데, 이제 셀렉트 구문은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자료를 읽어오는 이제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제로 이제 북 테이블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 북 테이블의 이제 내용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select, 그 다음에 asterisk, from book, 이제 이러한 셀렉트 구문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asterisk의 의미는 이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온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이 북 뒤에 아무런 그 where 조건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select, asterisk, from book의 이 의미는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과 모든 레코드를 이제 가져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select는 이제 그 where 그 조건문과 같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where문을 쓰게 되면은 본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select 다음에 이제 원하는 항목을 나열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 이 북이라는 테이블에 이 북 아이디와 타이틀의 항목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한 만족하는 자료를 가져오고자 하는 거면 그 B1이라는 북 아이디가 B1이라는 자료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는 이제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where 조건문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equal to라는 연산자를 썼지만, 뭐 greater than이나 lesser than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연산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select 구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업데이트 구문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정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문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는 좀 먼저 업데이트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게 될 테이블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set 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컬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컬럼명을 쓰시고, 그리고 이 밸류는 이 컬럼에 실제적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할 이제 값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이제 where 조건문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where문과 이제 같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제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 뒤에 also라는 이제 테이블명을 이제 입력을 한 거고, 그리고 set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중에 지금 last name과 first name을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last name을 뭐, 요 데이터로 바꿀 것이고, 기존의 포스트 네임 내용을 요 데이터로 바꾸겠다는 의미이고요. 이거는 어떤 조건의 데이터를 바꾸고자 하냐면, author id가 A2인 그 레코드의 last name과 first name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 A2의 last name과 first name의 이제 실제 값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딜리트문은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구문이고요. 뭐 되게 이제 심플한 구문인데, 이제 delete from 다음에 이제 삭제할 이제 테이블명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delete도 마찬가지로 where 조건문과 이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author id가 이제 A2와 A3인 그 레코드를 이제 삭제를 하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 이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A, 1, 2, 3, 4, 5가 있는데, 이제 2, 3는 삭제가 되고, 1, 4, 5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delete를 쓰실 때 where문을 안 쓰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값들이 이제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뭐 delete는 where문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select 구문의 5가지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해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한 부분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좀 상당히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교육 자료에서는 그 인포메이션 모델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 계층형 데이터 모델을 뭐 인포메이션 모델의 하나라고 이제 설명을 그 지금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이런 관계를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모델을 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층형 데이터 모델은 이제 그 옆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트리 형태의 구조가 되겠고,
요거 제가 일대 N. 잠깐 맞아요. 네네.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네. 옛날에 정말 그 오라클 DB, 그러니까 RDBM에서 나오기 이전에 대표적인 이제 DB 스타일이 이런 네. 계층형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저장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읽어갔냐면은 그 페어런트 읽어요. 처음에 뭐 이제 키를 가지고 그 루트 항상 루트가 있어요. 루트를 읽고 그다음에 이 루트 안에서 요 다음 걸 읽겠다고 그러면 이제 get next 하면서 읽어 나가고 요 밑에 이제 하이라키고 그 자식을 읽겠다고 그러면은 뭐 get 그 next within parent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get next within parent에서 get next 해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완전히 하이라키가 그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구성을 한 DB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릴레이셔널 DB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어차피 이게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계층적 모델도 릴레이셔널 모델로 다 흡수가 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릴레이셔널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릴레이셔널 모델은 이제 그 테이블 형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제 설명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릴레이션 모델의 이점으로는 이제 SQL이라는 언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이제 활용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데이터 독립성이 이제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간결하고 보기 편하며 다른 DB로의 변환이 이제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보충 설명이 있을까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ER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개체 관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밑에가 이게 ER 다이어그램이 맞죠? 그래서 ER 네, 모델의 뭐 맞습니다. 산출물이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 ER 다이어그램은 그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그 하나의 툴이라고 이제 제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ER 다이어그램 이제 보시면 이 사각형은 이제 엔터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이 북이라는 엔터티를 이제 그 설명하는 이제 하나 이제 여러 항목들이 이제 되는데, 이 북이라는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 어트리뷰트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이블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설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테이블들이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 테이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테이블들의 이제 관계가 이제 각각의 이제 키로 이제 데이터 간의 관계가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하는 사람이 업무 분석을 네. 하면서 처음에 네. 만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서가 돼서 이걸 기준으로 DB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이런 그 테이블들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요런 이제 이 도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각형은 이제 보통 엔터티 셋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엔터티들 간의 어떤 관계는 이 마름모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터티 간의 이런 그 관계 타입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타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등호나 이제 버티컬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이런 북과 오프에 대한 이제 테이블의 예제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이 엔터티들 간의 이제 어떤 그 관계를 뭐 정의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앞에 그림은 이제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의 이제 그 저자들이 쓰게 되는 관계, 그리고 뒤는 이제 한 명의 이제 오서가 여러 권의 책을 쓰는 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엔터티들 간의 이제 그 관계의 이제 그 타입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과 같이 그게 세 개의 타입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one-to-one relationship, 그리고 one-to-many relationship, 그리고 many-to-many relationship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one-to-one은 이제 말 그대로 그 1대1 매핑입니다. 그래서 그 북과 오서의 그 엔터티가 이제 1대1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랬을 때는 이제 그 버티컬로 이제 1대1로 이제 이거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투맨이 릴레이션십의 관계는 하나의 책을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저자가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관계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이 북은 한 권의 북책이고, 그리고 오서는 여러 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북에 대한 버티컬, 그리고 오서에는 이제 부등호라는 걸 표시해서 이 두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의 타입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매니 투 매니 릴레이션십은 여러 권의 책과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저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제 그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양쪽 다 여러 명이 되기 때문에 부동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어디다 네. 쓰냐면요. 이렇게 이제 네. 엔티티는 다 아실 거고, 그 엔티티들 간의 이제 릴레이션을 1대1이다, 1대 n이다, n대 n이다를 정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1대1인 경우에는 그 오더하고 그 오더가 어떤 책들을 만들었는지가 이제 이 오더의 어트리뷰트에 다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제 그 북의 아이디만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해당 아이디를 찾아가면은 그 북에 대한 전체 정보를 오더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대 n이다 그럴 경우에는 북에다가 그 우리가 이제 포린 키라는 걸 정해줘요. 그 북에서는 북 아이디가 그 이제 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린 키라고 하는 거는 중복이 되는 키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오소를 만약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SQL을 나중에 그 조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이제 고급 어드밴스된 그 SQL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장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미리 우리가 이런 서로 인덱스들을 미리 만들어 주면은 이런 그 이제 릴레이션에 의해 이런 설계 당시에 파악한 릴레이션을 근거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조인 같은 걸 해서 한꺼번에 그 조회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상의 장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리단던시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중복된 데이터들을 이제 어디서 중복이 있겠다 그럼 그걸 다 없애버리자, 한쪽에서만 갖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ER 다이아그램이라는 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하는 이제 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ER 다이아그램이 어떻게 이제 테이블로 이게 맵핑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사각형 안에 이제 북이라는 엔터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북을 설명하는 이제 그 타원형의 이제 여러 어트리뷰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북은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하나의 이제 테이블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북에 이제 설명하는 이 각각의 어트리뷰트들은 이제 이 테이블에, 이 북이라는 테이블에 이제 컬럼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이제 이 테이블, 북이라는 테이블에 이제 이러한 그 어트리뷰트들, 컬럼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하나의 이제 테이블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네, 잘 하셨는데요. 그 네,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그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전공했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많이 쓰는 분들은 이게 컬럼이고 이게 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한 분들은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서 어트리뷰트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어트리뷰트와 컬럼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나중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피처. 그래서 음, 그 피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통계학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변수라고 그래요.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서 요게 통계학에서는 베리어블, 뭐 데이터베이스 하는 분들은 어트리뷰트, 뭐 엑셀이나 이런 거 하시면 또 컬럼, 머신러닝 할 사람들은 피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음.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 관계형 모델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2차원의 테이블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파일과 같은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릴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스키마, 그다음에 릴레이셔널 인스턴스.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스키마는 이제 테이블의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릴레이셔널 인스턴스는 이제 실제 값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에 쓰이는 용어 중에 디그리와 이제 카디널리티가 있는데요. 이제 디그리는 이제 컬럼 수, 뭐 이 릴레이션에 이제 컬럼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카디널리티는 이제 실제 그 들어가 있는 레코드 수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옆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소라는 테이블에 이 가로 안에 이제 여러 그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구조에 맞춰서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이제 실제 값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실제 값들을 이제 릴레이셔널 이제 인스턴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용어들이 되게 지금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되게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저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 개념에서와 또 그 모델링에서 그리고 DB 객체에서 이제 쓰이는 용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인데 일반적 개념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 집합 릴레이션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모델링에서는 이거를 이제 엔터티라고 얘기를 하고 DB 객체에서 이제 테이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 개념에서 이제 관계 집합 중에 이제 어떤 그 로우 행은 모델링에서는 그 튜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B 객체에서는 이제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은 이제 일반적 개념에서 이제 컬럼은 모델링에서는 이제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고 DB 객체에서는 이제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제가 이제 좀 이해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부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죠. 여기 좀 전에 이 카디넬리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걸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이 이 카디넬리티 부분 요거를 많이 좀 헷갈리실 텐데 요걸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니크한 데이터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디넬리티를 데이터의 중복도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이 카디넬리티라고 그러면은 중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를 하는데 어카운트 넘버 같은 경우에 그럼 어카운트 넘버 피처죠. 어카운트 넘버 피처의 카디넬리티가 높냐 낮냐. 당연히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카운트 넘버 같은 건 중복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이 카디넬리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명을 하는데 김씨, 이씨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카디넬리티가 어느 정도냐? 그거는 뭐 한 중간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어떤 필드를 보니까 이 필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컨트리 이런 것도 있겠네. 이렇게 뭐 이게 몇 개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카디넬리티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구분돼서 중복되지 않게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카디넬리티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넘버 오브 튜플 이렇게 레코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그 테이블에 보면 이게 이 한 라인 하나하나가 다 이걸 한 컬럼 피처로 보면은 카디넬리티가 요거별로 높다 낮다인데 여기는 중복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다 합쳐 보면은 이걸 요 한 라인을 튜플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파이썬 배울 때 보면은 리스트가 있고 튜플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로치고 양쪽에 이렇게 엘리멘트들 쭉 써준 걸 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 오더, 라스트 네임 이것들을 요거를 합쳐서 파이썬의 튜플 데이터 구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튜플들을 다 합치면은 여기다 전부 이 5개가 하나도 중복되는 거 없이 다 따로따로 이제 이거 합치면 값들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들 튜플의 수가 레코드 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개념은 조금 다른데 이제 여기서는 뭐 맞기도 하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른 개념이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넬리티는 유니크한 밸류가 얼마나 많이 중복됐느냐. 그래서 카디넬리티가 높은 건 중복된 게 다 제각각일 때는 카디넬리티가 높고 굉장히 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나눠지는 거는 카디넬리티가 낮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MySQL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오픈 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DB도 MySQL 만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도 MySQL을 가장 많이 쓰고들 있어요. 그래서 저도 MySQL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IBM에서 이제 클라우드 DB를 많이 쓰라는 거는 사실은 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회사에서 쓸 때는 뭐 회사에서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DBA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디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클라우드를 많이 쓰라는 거고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PC에서 내가 로컬로 뭘 하고 시작할 때는 내 PC에 마이 SQL이 설치되어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설치하는 법들이 뭐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맥도 나와 있고 이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 설치가 일단 되고 나서 저 이제 주요 그 코맨드들을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제 PC에 돼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설치했다고 보고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타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맥이나 그 저기 리눅스 같은 거는 이제 코맨드를 치게 돼 있고 윈도우즈는 이걸 누르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루트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오죠. 뭐 저는 혼자 쓰는 거지만 반드시 이제 패스워드 치고 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MySQL이 이제 떴어요. 그래서 아까 그 뭐 DDL 뭐, 데이터 매니 DML 뭐 이렇게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MySQL을 이렇게 띄우고 나서 show database bases 이렇게 치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크리에이션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 위쪽 화살표 누르면 이제 아까 했던 게 바로 나오니까 테스트라고 하나가 생겼죠. 데이터베이스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냐? 그다음 use라고 해야 돼요. use 뭐 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루트 권한으로 들어왔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스톡 DB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제가 그 증권사에서 스톡 데이터들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잡으면 여기에 테이블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select asterisk from 스톡 코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누르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뭐 리미트 하면 이제 뭐 10개 10 10개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테이블 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드랍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인서트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뭐 인서트 좀 하려다가 코맨드가 안 맞아서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코맨드 라인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본인 PC에 MySQL을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테스트 해 보시면 그 다음에 요 다음번에 나오는 게 조한숙님이 저구나. 제가 다음번에 이제 어드밴스드 SQL이고 조한숙님이 데이터베이스를 그 파이썬으로 직접 액세스하는 거를 또 하시는데 로컬의 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기 PC에 설치된 그 저기 뭐야 그 MySQL을 직접 인터페이스에서 SQL 쿼리도 날리고 데이터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번 하시도록 권해드리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질문 채워야 예, 하는데요. 질문이 예, 이거 그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예,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 DWH의 어떤 데이터가 이미 되어져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입장이어서 예.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쓰는 데이터랑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때 유용하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짜면은 뭐 활용이 되는지 지금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사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관리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마 그 사스에서 고객정보 분석부에서 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그 다운로드된 데이터는 아마 대부분이 그
이제 우리 전산부에서 뭐 어떤 의뢰를 해서 만약에 받으셨다면 전산부에서 뭔가 이제 쿼리를 아까 그 우리 은행의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RDB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시는 데이터 그 조건에 대해 맞춰서 이제 셀렉트 문을 다 작성해서 그 쿼리에 의해서 아마 데이터를 다 받아서 다운로드 해줬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전산부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달라 그렇게만 하실 거면 뭐 상관없죠. 그냥 다운로드 받은 파일 갖고 하시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필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구성을 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다양한 어쨌든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딴 데서 긁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전산부서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도 있지만 다른 그 기관에서 인터페이스 받은 데이터라든가 다른 데서 다운로드 파일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내 PC에 깔렸어요. 뭐 클라우드가 됐던 우리 내 서버에 있는 MySQL이 됐던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 지금 제가 그 사실은 주식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증권사 API로 인터페이스 해갖고 이거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주에 그 설명드렸던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뭐 각종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재무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다 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 딱 맞춰 끝냈네요. 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공부하시느라고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